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답차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저 나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달이고요. 가운데 위쪽에 있는 것이 금성이고요. 맨 꼭대기에 또 빛나는 별이 목성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 개의 그 천체가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몰 사진입니다. 정말 그 답차라는 곳이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일몰하는 이 모습도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던지 정말 보는 내내 감동이 스며왔습니다. 이렇게 일몰하는 아름다운 멋진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분들이 우리 봉사대원들이고요. 물론 그 네팔 현지에서 오신 의사분들도 몇 분 계시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 가운데 맨 왼쪽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송혜석 선교사님입니다. 잠깐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송혜석 선교사님은 저희 남편과 동기이신데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2003년 4년간의 휴식 후 새로운 선교지에 대한 로망을 품던 차에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다녀오면서 네팔 선교를 마음에 품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또 3번의 인연으로 네팔을 다녀가신 다음에 그곳의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결국은 국내 목회를 그만두시고 네팔 자급 선교사로 가셔서 답차라는 곳에 고아원도 세우시고 또 10여 개의 재림교회도 세우시고 의료 선교센터와 선교사 훈련원 등 많은 건물들을 손수 건축하시고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곳에 지어놓으신 그 진료센터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저희 봉사대원들이 이제 봉사를 하려고,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진료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건물이 1층은 이제 고아원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2층에 지금 새로 그 선교사 훈련원 그 장소를 마련해서 그 내부 시설을 이 한산동문회에서 시설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을 전달해서 많은 물품들을 구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답차에 대한 이 주변 경치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 멀리 뭐가 보이시죠? 네, 산이 보이시죠? 거기 전체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멀리 이렇게 산맥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지금 대기가 조금 뿌예서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떠 있는 것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네, 아주 뚜렷하게 중간에 도드라진 산도, 큰 산도 하나 보이시죠? 저거 에베레스트 아닙니다. 에베레스트는 이쪽에서 안 보인대요. 그날 전체적으로 큰 히말라야 산맥이 쭉 늘어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마을은 그 답차 마을이고요. 뒤에 보이는 산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 낮에는 조금 더 이제 대기가 깨끗해지면서 뒤에 있는 산맥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저 정말 광활한 산맥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사는 네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요? 저희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늘상, 지금 여기 답차라는 곳이 해발 한 700m? 네, 그 정도 되는 곳이에요. 1700. 거의 1700? 네, 1700m. 거의 지금 산이에요, 네팔은. 네. 근데 집들도 거의 막 2층 이상으로 된 집들이 많습니다. 네, 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여자분이 뭐 물건을, 이제 산이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나르고 있는데요. 큰 바구니를 머리에다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짊어지고 물건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산을 경작해서, 우리나라에도 왜 저런 데 고랭지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많이 이렇게 개간을 했듯이 여기에도 대부분의 산들을 다 이렇게 층층 계단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주민들도 그 산 꼭대기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사는 주택 모습인데요. 뭐 말이 2층이지 참 많이 허름합니다. 예, 진흙을 이겨서 거기 막 좀 허술하게 금도 가고 좀 부실한 면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예, 보통 주택이었고 지금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예, 유채꽃.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가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때가 2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 네팔의 그 위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때 2월 달에도 평균 기온이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채꽃들이 굉장히 만발해서 때 아닌 이 유채꽃을 아주 굉장히 멋진 유채꽃 밭을 이렇게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고 앞에는 유채꽃 밭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마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나무도 있고 또 네, 이게 밀입니까? 볼입니까? 볼이에요? 밀이에요? 네, 이런 곡식들도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착을 금요일날 밤중에 해서 굉장히 이 비포장도로를 밤새 운전해서 갔는데 밤에는 잘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엄청난 고개를 하면서 왔더라고요. 막 완전 벼랑 같은 길을 고개를 하면서 왔더라고요. 산길을. 그래서 이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무료 진료와 함께 또 우리 남은 여성 대원들은 이렇게 손 마사지를 해드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풍선 아트로 또 재밌는 이렇게 뭐 모자랑 또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교 시간에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하고서 돌아올 때 모두 모여가지고 완전히 무슨 정신이 없었어요. 이 많은 아이들을 전부 다 그걸 만들어주다 보니까 진짜 손이 막 그냥 손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 풍선 불어서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애들을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한쪽에서는 그 진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의약품도 나눠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같이 다 모여서 이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분은 우리 한국에서 봉사를 위해서 그곳에 오신 분이신데요. 화가세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저분이 그 고아원에 있는 그 고아원 내부에 있는 그 벽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맑게 해주고 순환시켜 줄 수 있도록 이 벽화를 해주셨고 또 함께 오신 분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요. 이게 제빵 기술을 가진 분이 또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곳에 있는 어떤 분에게 그 빵을 만드는 기술을 다 전수해 주시고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하시고자 오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외국분들이 좀 보이시죠? 오른쪽 끝에 외국분들은 거기 현지에 있는 위생병원에서 파견한 의사분들이신데 우리 함께 무료 봉사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함께 봉사하신 분 그리고 약간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누구죠? 네, 멋진 분이죠. 네, 지금 저기 서 계신 분도 우리 신우님이에요. 우리 호주에 계신 형님이 취미생사를 하셔서 우리 또 아빠랑 같이 이렇게 무료 치과 진료를 하였습니다. 시설이 좀 많이 기계도 노후되고 오래된 것이라서 작동이 잘 안 돼서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껏 이렇게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진료를 하는데 지금 아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울다 보니까 그 엄마가 그냥 젖을 먹이고 있어요. 진료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장난감 하나 주니까 이제 엄마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런 우리 여기는 그곳 답차 그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양쪽에 계신 분들은 봉사대원이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이 그곳 주민들이세요. 대부분 이거 흙집에 사시더라고요. 진흙집에 사시면서 햇살이 따뜻한 날 이렇게 나와서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마을은 제가 듣기에는 100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 마을이 생긴 지 저런 건물이 100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저런 건물을 지을 정도면 굉장히 발전한 그런 나라임이 분명한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동네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여기 또 아가씨들, 처녀들, 그리고 총각들 아주 건강하고 순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그 가옥인데요. 말은 3층인데 그냥 막뭐 빨래도 널어져 있고, 그 뗄나무로 나무도 그냥 바깥에 다 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가옥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모습이고요. 이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 특징이 이 손끝 마디가 굉장히 뭉툭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순환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손끝까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이 손끝들이 뭉툭뭉툭한 게 이렇게 크게 일반인들보다 정상인들보다 많이 부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그 제빵하시는 분이 특별히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셔서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고아원 아이들이 정말 착해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돌봐주시는 우리 좀 아가씨 선교사분이 계시는데, 아이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억절을 암송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항상 이 기억절을 계속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학교에서도 전교 5등 안에 다 든대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착실하고, 일단 여기서 밥도 제때제때 잘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동네 분들은 우리 아이도 여기 좀 넣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신대요. 여기 고아원인데 오히려 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훨씬 더 케어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여기 선교사님 네 분이 이 아이들은 이제 큰아빠, 큰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말도 잘 가르쳐서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다르게 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봉사대원들이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서 텔레비전, 그곳에 텔레비전이 아이가 없어서 텔레비전을 사서 선물로 기증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회예요. 그 답차에 있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예배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서 좀 특장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그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고 행복하고 이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맑은 영혼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제 다시 카트만두로 내려왔을 때 시내에 있는 위생병원이에요. 저희 36 위생병원입니다. 근데 이 위생병원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곳에서는 알아주는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 위생병원을 내원하시고 이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봉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제 트레킹에 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경비행기예요.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경비행기 안에 저희 대원들이 13명이었거든요. 그 선교사님까지 13명 타고 한두 명 타니까 꽉 차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루클라라는 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그 루클라라는 공항이 세계에서 참 위험한 공항 중에 하나래요. 그만큼 산악 높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너무나 이 활주로도 좁고 하다 보니까 종종 사고가 나는 지역이라서 여기 타신 분들이 많이 좀 두려웠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경비행기 안에서 또 멀리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을 비행기 안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제 드디어 루클라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희들의 트레킹이 시작되는데요. 참 되게 설레이고 기대되고 또 두려운 그런 산행의 시작입니다. 루클라에서 이때가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루클라 공항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퇴근하는데, 잠깐 이 지도를 설명드리자면 맨 아래 루클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해발 2,840m예요. 이미 이제 그 정도에서 또 여러분 그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950.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백두산의 높이는 2744. 네. 근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높아요. 네.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2840m고요. 그 길로 해서 계속 올라가서 거기 파킹과 그 위에 남체. 이 남체가 거의 이제 그 근거지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산증도 많이 심해져요. 30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 심한 사람들은 못 올라가고 좀 견딜만한 사람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남체라는 곳이 굉장히 큰 그런 주요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올라간 곳은 그 위로 해서 탱보체, 또 딘보체, 로브체, 그리고 고랍세 거기까지 올라가서 원래 목표인데 이비스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으로 칼라파타르라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칼라파타르가 이 여러 가지 산들을 관망하기 좋은 뷰 포인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5,550m인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디까지 갔을지.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아침을 먹고 여기 아래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해가 뜨니까 막 덥기까지 하더라고요. 따뜻하지만 저 산 위에는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데 이게 아마 무슨 탑 같은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여기가 힌두교가 거의 80% 이상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주로 범신론을 많이 따르고 있어서 이런 탑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그 경전의 어떤 글씨 같은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돌에다가 이런 글씨를 굉장히 많이 새겨놨더라고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여기를 옆으로 이렇게 돌아만 가도 경전을 읽은 거라고.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대요. 꼭 왼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경전을 많이 읽고 왔습니다. 의미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길은 뭐 아주 막 가파르거나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막 험하진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좀 완만하긴 했는데 저희가 좀 배낭이 가볍죠. 그 많은 지금 거의 막 일주일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많은 짐들을 어디다 뒀을까요? 여기 다니다 보면은 그 셀타라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짐을 좀 의탁을 하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서 조금 더 가벼운 차림으로 저렇게 등산을 하게 됩니다. 가다 보면 이렇게 산과 산을 이어주는 아주 긴 다리가 자주 나옵니다. 엄청나게 긴 다리인데요. 저기 왼쪽으로 보면 막 천 같은 게 많이 나풀거리죠. 거기에 보니까 무슨 글씨를 막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아마도 자기네들 어떤 기도나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까마귀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아주 고즈넉하게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컷 찍었는데요.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요? 어떤 여자분이 도저히 들고 가지 못해서 대신 앞에 것까지 져주느라고 앞뒤로 지금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롯지가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이 롯지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롯지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가 아침에 뜰 때 해가 비추는 그쪽 산이 저렇게 황금빛으로 물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꼭 황금산 같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마치 황금산이 있는 듯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아침 일찍 이런 산들을 보면서 이제 낮에는 옆에 이런 계곡에 굉장히 또 아름다운 색깔의 옥색빛이 나는 그런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석회가 많이 나서 물빛이 저런 옥색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저 계곡물 옆에 있는 저 롯지에서 저희가 또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도 감상했고요. 먼 산에는 저렇게 눈이 굉장히 많은 눈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롯지들을 지나가면서 찍은 풍경인데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네,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한쪽은 너무 뭐 봄날 같은데 저쪽은 완전히 겨울이에요. 그만큼 이 높은 산과 아래쪽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때가 이제 저희가 거기 출발한 지 이틀째 날이었거든요. 남치를 향해서 가는 날이었는데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풍경도 감상하면서 여기가 이제 티켓 끊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티켓을 입장권을 끊고 이제 아름다운 열매도 보면서 또 긴 다리가 나와요. 이 다리를 사람만 건널까요? 아니요. 여기 예, 뭐죠? 당나귀 떼들이 모든 짐을 싣고 나르더라고요. 거기다 짐을 싣고 그 높은 데까지 그냥 올라가서 다 나르고 또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정말 근데 지금 당나귀들이 지나갈 때 저희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벼랑 끝 쪽에 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얘네가 지나가면서 툭 쳐버리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산 쪽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탑들 또 계속 보이고요. 네, 이런 또 경전에 쓰여진 글도 또 방에 있고 함께한 13명의 대원들 모습입니다. 굉장히 또 긴 다리가 나왔죠. 어떻게 이렇게 긴 다리를 연결했는데 저 다리가 없었다면 저희가 그 산 밑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죽음이죠. 그래서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그 남체라는 곳이에요. 이날 저희가 굉장히 오래 걸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지쳤습니다. 예, 좀 오랜 시간을 걸어서 지금 그곳에는 저렇게 당나귀들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뭐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런 모습 많이 봤는데, 거기 히말라야 네팔 사람들도 이런 놀이를 하는구나. 우리랑 참 비슷한 놀이 문화가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남수에 있는 그 숙소들 사진이에요.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고 이런 상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좀 번화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셋째 날 출발하는데 여기까지도 오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서 두 분의 그 여자 대원분은 도저히 못 올라가고 여기서 포기하고 이제 남체에 남기로 하시고 나머지 11명이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좀 더 고도가 이제 많이 올라 여기서부터는 3,000m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고소 증세가 오더라고요. 머리 좀 띵하고 살짝 어지럽고 좀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진짜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저기 산 위에는 거의 막 빙하처럼 빙벽이 보입니다.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온도가 좀 추워지더니 드디어 눈이 내려요. 그래서 우비도 안 가져가신 분들은 막 당황해가지고 왜냐면 짐을 다 맡겼잖아요. 우리 짐 속엔 그게 없어서 좀 막 눈이 와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예, 얼굴 표정이 괜찮죠? 근데 이제 산에는 거의 이제 눈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리를 올라가고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산이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에요. 저 산 이름이 아마다블람이라는 산인데요. 그 뜻이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기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아마다블람. 근데 점점점 이제 날이 추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흐리고 막 눈도 계속 맞고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북극 온 것 같이 눈밖에 안 보여요. 이제부터는 금세 눈이 쌓여요. 여기는 지금 그
남체에 남아 계시던 그분이 그 눈 온 뒤에 그 남체의 광경을 사진을 찍은 것이에요. 그 남체 그쪽도 눈이 저렇게 많이 와서 온 집마다 다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네, 다 눈 덮인 이제 남체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전 눈을 다 맞으면서 이제 걸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뭐 야크라는 그 럿지인데요. 이 럿지가 4,410m에 있는 곳입니다. 이 럿지 안에를 들어가 보면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네 나라 국가 국기를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다가 뭐 기념적인 말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안 좋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이제 너무 그 전날 너무 추웠어서 옷을 좀 더 지금 이게 막 우비 쓰고 뭐 막 이러고들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이날 좀 많이 힘들었어서 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중무장을 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게 거기에 사는 야크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소도 비슷하고 또 버팔로도 좀 비슷하고 한 그런 동물이라고 해요. 가다 보니까 이 어몽길 휴먼 스쿨이 있더라고요. 4,000m 정도에 있는데 이 어몽길 씨 아시죠? 뭐 유명한 산악인인데 그분이 이 네팔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교를 많이 설립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팜보체에. 네, 계속 줄을 지어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눈 쌓인 산들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이런 시커먼 개들이 많아요.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근데 얘네들이 계속 따라와요.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진짜 밥 먹는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옆에 앉아 있고 막.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잘 따라다녀요. 계속. 이제 점점 꼭대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날이 갠듯 했는데 이게 완전히 눈 덮인 이 산을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네, 옷들이 더 많이 두꺼워졌죠. 이제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좀 많이 지쳤어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갈수록 그 롯지에서 파는 음식들이 건더기가 점점 줄어들고 너무 부실해지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거기 뭐 셀파죽이라고 이렇게 파는 게 우리나라 수제비 같이 막 감자도 넣고 뭐 수제비도 넣고 막 이래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우리 이제부터는 계속 이것만 먹자. 딱 우리 입맛에 딱이다. 막 이랬거든요. 점점점 올라가는데 내용물이 너무 부실하고 맨 나중에는 거기다가 밥을 넣어서 끓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뭐지? 돼지죽도 아니고 막 풀순대다가 막 그런 것 같아서 도저히 막 못 먹겠더라고요.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점점 추워지니까 숙소에는 난방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침낭 속에 핫팩이랑 물주머니 막 이런 거 그냥 안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일절 못 씻어요. 씻었다가 큰일 나요. 이거 뭐 머리 감았다 그러면 이제 고속적으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추우면 안 돼. 그러니까는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물티슈로 이제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양치나 펴고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뭐 우리가 옷도 많이 들고 갈 수도 없으니까 야 진짜 그냥 그러고 삽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버텨야 돼요. 근데 너무 춥고 먹는 거 부실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저희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먹을 걸 잘 챙겨갔어야 되는데 워낙 한국에서 갈 때 의약품들을 많이 갖고 가다 보니까 짐을 많이 못 갖고 갔어요. 개인 짐들을. 그러니까는 거기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은 이미 딱 당신이 먹을 거 밑반찬 김치에다가 햇반에다가 막 이런 걸 싹 준비해 오셔서 하루에 한 끼는 나는 이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하니까 이 밥이 완전히 날아가는 진짜 맛없는 밥이에요. 도저히 입이 거칠해서 못 먹겠는. 진짜 저 햇반 밥이라도 먹어봤으면. 근데 뭐 그 선교사님도 얼마 없는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가져간 누룽지를 이제 막 그냥 뜨거운 물 벗어 먹었는데 처음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 누룽지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 우리 앞으로는 이거 누룽지만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누룽지도 못 먹겠어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극한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내가 저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막 내가 중간에 포기하면 또 민폐되지는 않을까? 이제는 중간에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응? 그래갖고 이제 난감해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올라갑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날씨가 또 안 좋았어요. 계속 흐리고 눈 오고 막 바람 불고 춥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가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그냥 이렇게 평평한 길인데도 걸음걸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제 막 머리도 어지럽고 아프고 막 이게 울렁울렁거리고 멀미할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 막 가슴도 조여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막 숨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와, 이렇게 숨 쉬는 게 이렇게 조금만 올라와도 이렇게 숨 쉬는 게 힘든데,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딱 맞게끔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몇천 메달만 조금 올라가면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막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 숙소에서 계단만 조금 이렇게 올라가도 막 이렇게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앉아 있어야 돼요. 어지러워갖고 막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막 얼굴은 퉁퉁 붓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치가 멋있는데 경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보다가 이제는 이 천양계에 나아가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직접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느낀다는 거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 중에 저렇게 눈이 쌓인 곳에도 저런 수호들이 거기서 뭘 또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 멀리 이제 이렇게 산이 보이죠?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저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이제 눈이 하늘이 저렇게 점점 어두워지면서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 엄청난 암벽이 있죠.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건 아닌데 산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부 다 눈에 쌓여서 엄청나게 저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앞사람 발만 보고 갔어요. 경치를 본 게 없어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면 바람이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붙어서 갔어요. 그래서 앞사람이 그 보조를 잘 맞추면 그냥 우리는 앞사람만 보고 계속 쫓아가야 돼요. 이게 사이가 멀어지면 그거를 좁히기 위해서 막 조금 서두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컨디션이. 그래서 계속 말도 하지 않고 앞사람만 발만 쳐다보고 그 발자국만 쫓아갑니다. 저는 거의 고개 숙이고 안 보이죠. 맨 뒤에 빨간 옷이 전데요. 그냥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사진 찍는 것도 이제 귀찮더라고요. 진짜 숨 쉬는 것도 너무. 그런데 자꾸 아빠가 좀 쳐다보라고 사진 찍는다고 안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인상을 오만상을 쓰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사진을 찍는지. 네,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빠도 조금 힘들어지고 저는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막 가슴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래서 여기서 또 이제 고산증 때문에 물을 또 계속 많이 마셔줘야 된다고 해서 물도 계속 마셔줘야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완전히 그저 무슨 대장정 하는 것 같죠. 북극대 탐험하듯이 맨 앞에 여기 천목사님을 위시로 뒤에 11명의 대원들이 일렬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군하고 있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한 이틀을 더 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많이들 힘들어하던 차에 점점점 일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막 이게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면서 눈보라가 또 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헐헐 벌판이에요. 그냥 거의 평지인데도 이 평지를 걷는 것도 사람이 별로 저희가 없어요. 너무 많이 거의. 버거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는 서 있지도 못해요. 왜냐면 서 있는 게 너무 춥고 힘들어서 그냥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냥 계속 움직여야지 가만히 서 있으면 더 춥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머물렀던 롯지예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점심을 여기서 먹고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기가 너무 고르지 않고 막 거의 막 휘몰아치다시피 눈보라가 쳐서 저희가 완전히 기지매진해 버렸어요. 대원들이 다들 그냥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특히 여자 대원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죠? 남자분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여성들은 완전히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간다고 이제 막 다들 그러고 누웠어요. 이 바깥에 이렇게 막 눈보라 치는 거, 이 롯지 앞에 그냥 돌풍이 불어요. 막 돌풍이 불다시피 이런 와중에 이걸 또 나눠서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것도 역시 막 그냥 눈바람이 이렇게 막 몰아치는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 가다가는 위험하겠다. 무엇보다도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하산을 잘해야 그게 성공적인 등산이 되는 거지 아무리 올라가서도 내려오질 못하면 그거는 위험한 거기 때문에 모두의 어떤 대원들의 건강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등반을 마치기로 그만하기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을 이렇게 떼주더라고요. 근데 이 고산 쪽에서는 땔감도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일일이 뭐 다 나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땔감으로 뭘 쓸까요? 바로 이 야크, 아까 보여드린 그 있죠? 그 야크 똥을 씁니다. 이거를 잘 말렸다가 얘네들은 주로 산에 나는 풀들, 산양초를 많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말렸다가 연료로 쓰더라고요. 굉장히 화력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됐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이제 한두 시간 전에 출발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 눈보라 때문에 도저히 못 올라가고 도로 온 거예요. 막 시험에 그냥 보드림이 달려가지고 얼굴이 막 얼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중국인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리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중간에는 롯지가 없기 때문에 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가길 너무 잘했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눈보라 안 쳤으면 그냥 또 기어코 올라가자고 했을 텐데 이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여기서 중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눈사태도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한 3시 이후가 됐나? 이렇게 하늘이 또 맑게 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늘이 맑으니까 우리 갈 수 있다고 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안 간다고. 그럼 남자분들만 갔다 오시든가 그랬더니 또 대원들이 서로 이렇게 헤어져서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아쉬워서 나가서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그 눈보라가 거치고 난 이 산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거 나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다운돼 버렸는데 이 몇몇 에너지가 넘치시는 남자분들은 나가셔서 이 멋진 경치를 이렇게 사진에 담아주셔서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물러가고 저 산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높은 산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또 하나님 은혜로 적당한 시기에 또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아빠가 이제 거기 산에 가서 천체 사진을 찍겠다고 망원경을 들고 갔어요. 근데 자기